안녕하세요. 뿌띠가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마의 겉감과 안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지난 시간 바느질한 치마의 겉감과 안감, 바느질 기본 도구입니다. 원단을 보관할 때 많이 구겨졌다면 다려서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안감의 겉쪽이 보이도록 평평한 곳에 놓아주세요. 위아래와 시접 방향을 확인하고 놓아주세요. 겉감의 겉면과 안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겉감을 안감 위에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추고 있는 쪽은 치마의 밑단 쪽입니다. 시접 부분을 잘 맞추어 놓아주세요. 시침핀을 꽂아 고정해주세요. 가끔 이 시접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바느질할 때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마름질할 때 잘못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치마 양쪽 끝이 아주 심하게 맞지 않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살짝 틀어진 경우라도 계속 진행해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밑단 시접을 그려줍니다. 시접은 1에서 1.5cm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단 크기로 생각했던 크기가 있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1.5cm로 하겠습니다. 선을 그린 후 안감과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 고정해 주세요. 모든 치마폭 밑단에 시접선을 그려주세요. 치마폭의 간격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치마폭마다 시접이 일정하도록 유지해 주세요. 처음 만들게 되면 이 치마폭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 끝쪽에서 보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폭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반듯하게 가장자리를 맞춘 다음 시접을 그려주세요. 시침핀을 사용하실 때는 찔리지 않도록 손을 조심하세요. 밑단의 양 끝에서 5cm 떨어진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것은 치맛자락에 단을 만들기 위해서 표시했습니다. 단의 크기를 조금 더 넓게 하고 싶으시다면 5cm보다 조금 더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원단의 변 부분을 제외한 5cm를 표시해 주세요. 변 부분은 잘라내셔야 해요. 그리고 치마폭 연결 부분에 시접선이 뾰족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한복처럼 사선이 심하면 더욱 잘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뾰족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시접선을 둥글려 줍니다. 또 너무 둥글리면 치마가 울퉁불퉁해지니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되도록 뾰족한 것을 깎아주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바느질 전 실이 자꾸 엉킨다면 실에 양초를 바르고 다리미로 실을 한번 다려주면 엉키는 것이 덜해요. 우리는 쓰다가 부러진 초자고를 이용해도 좋아요. 바느질은 아까 끝에서 5cm 표시해둔 지점부터 시작해줍니다. 원단이 밀리지 않도록 안감과 겉감을 전체적으로 스팀핀으로 고정을 잘 해주고 바느질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스팀핀에 많이 찔리니 조심하도록 합니다. 저는 시간상 큰 땀으로 홈질을 하지만 여러분은 박음질이나 1에서 2mm 고운 땀으로 섞은 홈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천천히 멈추어 가면서 본인의 속도에 맞게 맞추어 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성인 한복의 치마의 경우 밑단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치마 밑단의 바느질이 반듯하게 되어야 치마가 예쁜 모양으로 나게 됩니다. 끝부분에도 우리가 아까 5cm 표시했던 부분까지만 바느질합니다. 재봉틀을 사용하시는 분은 시작과 끝에 꼭 대박음질을 해주세요. 밑단을 모두 바느질 하셨다면 원단을 이렇게 놓아주세요. 겉감의 모서리를 뾰족하게 접습니다. 뾰족하게 접으면서 이 선을 맞춰주세요. 올바르게 접었다면 밑단을 바느질한 끝점과 대각선으로 접힌 부분이 맞닿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꼭 확인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 보이면 잘 접은 것이에요. 밑단 바느질 선과 일치하도록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잠깐 스팀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맞닿은 꼭지점에서도 90도 각도의 선을 그려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삼각형이 그려졌다면 삼각형의 밑면과 꼭지점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또 하나 그려줍니다.
시침핀을 잠깐 꽂아서 고정해 줍니다. 치마 자락 부분에 시접선을 그려줄 거예요. 겉감을 아래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안감이 당연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치맛자락 부분의 시접이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되도록 반듯하게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모두 고정했다면 시접선 1cm를 그리고 선을 따라 바느질을 합니다. 시작은 맞닿았던 꼭지점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영상을 천천히 보시고 따라하세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밑단 시접이 살짝 틀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처음 한두 번은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으로 노트에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혼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삼각형 모양이 삐뚤어지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만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밑단의 바느질 선과 꼭지점이 만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저는 시간상 홈질을 하지만 여러분은 박음질을 하세요. 이렇게 양쪽 자락을 모두 바느질합니다. 어려우시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에서 꼭지점까지 수직으로 내렸던 이 선을 바느질합니다. 이때 접혀 있는 겉감 부분만 바느질해요. 바느질을 하실 때 삼각형의 꼭지점이 딱 맞도록 바느질을 해주세요. 양쪽 시접을 정리합니다. 시접 1cm를 남기고 잘라줍니다. 재봉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른 한쪽은 재봉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봉틀 바늘을 시작점에 잘 맞춰주시고 시작 부분은 대바금질을 해주세요. 바느질하는 부분은 손바느질과 동일합니다. 재봉틀을 사용하실 때는 바늘에 손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바늘 아래로 지나갈 때는 시침핀을 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시접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바느질한 부분을 잘 접어서 뒤집어 봅니다. 모서리 부분을 잘 접은 다음 안쪽으로 손을 넣어 모서리 부분을 잡고 뒤집어 주시면 반듯하게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뒤집어서 시접을 단쪽으로 정리해 보면 시접이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접이 조금 크면
단이 예쁘게 접히지 않으니 시접을 단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치마 밑단과 치맛자락 부분의 시접을 조금씩 더 잘라줄게요. 저는 모두 1cm 정도가 되게 잘랐어요. 이 시접 크기는 삼각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삼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치마 밑단 끝부분에 5cm를 띄우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띄우는 부분의 길이가 단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접 정리가 모두 끝나면 모서리를 접고 치마를 뒤집어 줍니다. 모서리가 예쁘게 나왔죠? 치맛단이 예쁘게 나왔다면 시접을 단 쪽으로 해서 다려줍니다. 다 다렸다면 안감이 조금 더 길어진 모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하고 평평한 곳에 치마를 펼쳐두고 치마의 윗부분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치마를 펼쳐놓고 치마의 윗부분을 시침질로 안감과 겉감을 임시로 고정시켜 줍니다. 다음 시간에 주름을 잡기 위해서 임시로 고정을 해두는 것이에요. 시침질은 듬성듬성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봉틀로 하시는 분들은 큰 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침질로 고정이 모두 끝났다면 치마의 겉감과 안감을 합치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치맛단과 옆자락이 예쁘게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 이 부분에 치마의 주름을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바느질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